이번 사연은 시어머니가 미친 소리만 하던 잔소리 대마왕 시아버지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 내쫓아 버렸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신랑과 동갑내기 부부고 결혼한 지는 2년 됐어요. 얼마 전에 저는 시아버지랑 그만 크게 싸우고 말았네요. 다행히 남편과 시어머니께서는 제 편을 들어줬지만 제 속상한 마음을 훌훌 털어놓기 위해 사연을 보냅니다. 보통 시집살이는 시어머님 쪽에서 심하다는데 저희 어머님은 제게 굉장히 잘해주세요. 대신 시아버님이 저를 엄청 구박하십니다. 구박하는 이유도 참 여러 가지였어요. 여러분이 들으시고 한번 판단해 주시겠어요? 저는 정말 억울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으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럼 저희 시아버님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처음부터 저랑 아버님이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이 상견례 때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시긴 했지만 그러려니 넘어갔던 적도 있어요. 상견례 때 보통 한정식집 가면 음식이 딱 인원수대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는 무슨 음식이 나와도 꼭 2점씩 드셨어요. 회도 그렇고 튀김도 그러셨죠. 처음엔 긴장도 하고 대화 나누느라 몰랐는데 어머님 음식까지 빼앗아 드시는 것을 보고 눈치챘네요. 오죽했으면 저희 친정아빠가 시어머니 드시라고 음식을 양보했다니까요. 아버님은 그것도 모자라 리필 안 되냐고 직원에게 여러 번 묻는데 대화 흐름도 계속 끊기고 그냥 식사하러 오신 줄 알았어요. 중요한 자리이긴 하나 맛있게 드시면 된 거라고 저랑 아버지는 생각했는데 신랑이랑 어머님이 무척 창피해 하더군요. 그리고 아버님의 그 식탐이 나중에 저를 괴롭힐 줄은 몰랐습니다. 신랑은 저랑 동갑이고 저랑 맞벌이로 살고 있어요. 저희는 아기를 딱 1명 낳고 1명만 잘 키우자는 계획을 결혼 전부터 했습니다. 그건 경제적인 문제도 분명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걱정이 있었거든요.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저를 낳다가 돌아가셔서 친정아버지도 저도 출산에 대해 남들보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말까 하다가 신랑이 안 낳아도 된다고 설득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제가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특히 너희는 임신은 안 하냐고 은근 바라는 눈치로 재촉하셨습니다. 제 얼굴만 보면 아기는 아직이냐고 하셨죠. 물론 아버님 성화의 임신을 확실히 결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목숨이 달린 일인데 당연히 제 의지였죠. 신랑에게 나 잘못되면 어쩌지 하면서도 저는 매일 친정엄마께 기도했습니다. 욕심 안 부릴 테니 딱 1명만 건강하게 낳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저는 엄마 때보다 안정적인 임신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 번 아내를 잃은 트라우마가 있는 친정아버지는 여전히 걱정이 많으셨죠. 그래서 저도 아기를 낳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생각하여 조심하고 또 조심했어요.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뭐든 좋게 생각했죠. 특히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무진장 노력했네요. 신랑에게는 누나가 셋이나 있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3분 다 외국 생활을 하고 계세요. 외국인 남자친구랑 국제 결혼한 분도 계셨고 아예 결혼 안 하고 미국에 자리 잡은 분도 계셨죠. 흔히들 누나 셋인 남자랑은 절대 결혼 안 한다는데 저는 셋임에도 불구하고 신호가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쩌다 1년에 한 번 연락하고 말았으니까요. 워낙 형님들이 시니컬하시기도 하고 일이 바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이상하게 아버님이 제게 집착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 너 바쁘지 않지? 하며 자주 저를 찾으셨죠. 보통 바쁘지? 라고 묻는데 저희 시아버지는 답정너였어요. 아버님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건너오라는 일종의 통보였죠. 하필 신혼집이 시댁이랑 거리가 가까웠거든요. 처음에는 지방에 사는 저희 아버지 생각나고 해서 저도 잘해드리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별거 아닌 걸로 호출하실 때는 저를 심부름꾼으로 아시나 싶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집 앞에 트럭이 한 대 있어. 거기 좀 가봐. 해서 가보면 트럭에는 아버님이 좋아하는 풀빵을 팔거나 순대를 팔곤 했죠. 처음엔 아버님 귀여우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볼수록 얄밉더라고요. 아버님은 항상 본인께서 드시고 싶은 음식을 미리 주문해 놨다며 저보고 픽업을 하라고 시키셨어요. 그런데 언제나 계산은 안 하셨죠.
제가 아버님 심부름으로 음식을 사가면 항상 어머님은 며느리 부려먹지 말라고 화를 내셨어요. 그럼 아버님은 며느리가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사주는 건데 왜 그래? 하며 얼버무리셨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사주신 적 없었고요. 꼬박꼬박 계산은 제가 했어요. 아버님은 전화로 주문만 하셨으니까요. 처음에는 제가 말없이 계산하고 올라오니까 아버님은 머쓱하게 계산하는 걸 깜빡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후로 계속 그러시더니 아예 저보고 계산 잘하라고 하더군요. 그 정도면 용돈 대신 이런 거 사드리는 거다 생각하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너무 음식 가지고 욕심을 부리시더라고요. 임신한 저보다 항상 배가 불러있는 아버님이었습니다. 제가 손이 큰 편인데 풀빵은 몇 개 안 되잖아요. 일부러 10,000원어치 넉넉하게 사가면 겨우 2개 정도 맛봤어요. 그렇다고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다 드시는 것도 아니고 넌 그거면 됐지. 나는 이거 나중에 저녁에 출출하면 먹으려고 하며 남은 풀빵을 어머님이 모르는 곳에 숨기시곤 했죠. 그냥 따뜻할 때 다 같이 나눠 드시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임신한 며느리한테 박하다 생각했죠. 전기 통닭구이 사갈 때도 제가 2마리씩 샀는데 1마리 반은 아버님이 드셨어요. 양이 모자란가 3마리 사도 2마리 반 드시더라고요. 이건 양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아버님께는 양보라는 개념이 없으신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신랑한테 아버지 흉을 볼 수도 없고 속이 많이 답답했죠. 그리고 아버님은 일단 무언가 드실 때마다 급하게 드셔서 주변 사람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어요. 건강 생각해서 천천히 드시라 해도 말을 듣지를 않으셨죠. 한 번은 떡 먹다가 목에 걸려서 온 식구가 얼마나 진땀 뺐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아버님이 그 정도로 먹을 것 앞에 유난이시기에 저희 친정아버지랑 너무 비교되더라고요. 보통은 임신하면 임산부부터 챙기지 않나요? 아버님은 하다 저희 집 냉장고에 과일도 가져갔어요. 저도 받은 게 없다 보니 자연스레 아버님께 드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일부러 아버님이 심부름 시켜도 지갑을 안 들고 다녔습니다. 조금 치사하더라도 아버님 드시는 건 아버님이 결제하시게 만들었죠. 좋은 마음으로 제가 계산해도 제 입에 들어가는 거 아까워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갑을 두고 왔다고 하자 아버님은 처음엔 이체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화를 버럭 내시는 거예요. 지갑을 잘 들고 다녀야지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돈을 쓰게 만들어. 그 이후 아버님과의 전쟁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럴 수도 있지 했거든요. 하지만 한참 어른인데도 그러는 모습이 너무 얄미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은 정말 몰랐다며 큰 결심을 한 듯 저를 핸드폰 대리점으로 데리고 갔죠. 그렇게 저는 오랫동안 쓰던 핸드폰 번호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신경 쓰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버님 때문에 속상하면서도 남편이 극단적으로 행동하길래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님 하시는 걸 보니까 남편이 현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가족 단톡방에다가 집사람이 임신하고 예민해서 전화를 없앴으니 할 말은 자기한테 하라고 했어요. 그 말에 아무도 신경을 안 썼는데 아버님만 성질을 부리셨죠. 시댁에 가니 아버님은 그럼 내 풀빵은 누가 사와? 이 말로 시작해서 회사도 안 가고 집에서 노는데 저보고 그 정도 심부름은 운동 겸 하라더군요. 전화가 안 되면 풀빵 사오는 시간을 정하자. 라고 하시는데 화가 난 남편이 뭐라고 하기 전에 어머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놈의 풀빵 이 영감탱이야. 무슨 풀빵 못 먹은 귀신 붙었어? 풀빵 대신 죽빵이나 먹을래? 어? 하고 어머님은 엄청 화를 내셨죠. 저희 어머님 그렇게 화내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험한 말씀을 하는 것도 처음 보고요. 게다가 젊은 사람들이 쓰는 죽빵이란 말을 어떻게 아시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자 아버님은 아들 며느리 앞에서 남편 잡는다고 우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러고도 어머님은 분이 안 풀리셔서 씩씩거렸고 놀랍게도 아버님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곤 방에 들어가셨어요. 남편은 괜찮다고 놀란 저를 진정시켰고 어머님 역시 아까와 다른 온화한 얼굴로 제게 대신 사과하셨어요. 내가 눈치가 너무 없었지. 아가,
앞으로 풀빵 심부름 안 해도 돼. 알고 보니 아버님은 어머님이 임신했을 때도 그렇게 풀빵 먹고 싶다고 한겨울에 심부름을 보내고 하셨다네요. 하루는 너무 열받아서 임신한 어머님이 풀빵을 5만 원어치 사서 3일 내내 밥상에 풀빵을 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안 그러시더니 며느리 생기니 또 저짓거리라며 어머님이 굉장히 화를 내셨죠. 안방을 향해 풀빵 또 5만 원어치 사올까 하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데 아버님은 쥐 죽은 듯 조용하셨습니다. 임신하고 겪은 서러움은 평생 간다던데 어머님도 많이 쌓인 듯 하셨어요. 그 사건 후 한동안 아버님이 풀빵 먹는 모습을 본 적은 없었네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풀빵 심부름꾼에서 벗어났지만 아버님의 철딱선이 없는 행동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선물이다. 마음에 들지? 웬일로 선물을 다 주시나 했는데 아기용품들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아기 성별이 나오지 않았을 때였는데 아버님 선물은 온통 하늘색과 파란색이더군요. 저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아기 성별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아기용품은 아직 안 사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아버님은 꿋꿋하게 양말부터 다양한 옷과 신발을 파란색으로 사오셨어요. 짠돌이 아버님이 그만큼 돈을 쓴다는 건 애정이 있다는 말이긴 하지만 그건 반갑지 않은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또 파란색 물건 주고 가셨어. 저는 처음에 하소연하듯 남편에게 말했지만 나중에는 말이 좋게 안 나오더군요. 대수롭지 않게 자기 일 아닌 듯 구는 남편이 답답했으니까요. 딸이면 어쩌려고 저러시는 건데 나 너무 부담스러워.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남편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받아. 요즘 여자애들도 파란색 다 쓰잖아. 파란색이 남자고 분홍색이 여자인 건 너무 구시대적이지. 저는 저희 생각이나 그렇지 아버님은 다를 거라고 했어요. 당연히 손자발하시고 저러시는 거겠지 하고요. 남편은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막상 딸이라도 예뻐하실 아버님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형제 관계만 봐도 위로 누나들의 남편은 막내이니 저는 불안하지 않을 수 없었죠. 제가 만약 딸을 낳으면 분명 아버님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기대하실 것 같았거든요. 산부인과에서 딸이라고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너무 기뻤는데 동시에 엄청 걱정이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 성별 나왔을 때 아버님의 표정은 하늘을 다 잃은 듯한 얼굴이었죠. 아이고 망할. 아무리 그래도 망할이라니 너무 서운하더군요. 남편이 아버님을 말려봐도 소용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딸인데 첫째는 아들을 낳아야지. 사람들한테 아들이라고 다 말하고 다녔단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길래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성별도 안 나온 뱃속의 애를 남자로 단정 짓고 선물을 계속 사오신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아이 성별에 화를 내시는 것도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제가 잠자코 있자 아버님은 선을 넘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대들거나 대놓고 화를 낸 적이 없으니 아버님은 저를 식구들 중 가장 만만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둘째는 꼭 아들 낳아. 알았지? 내가 사준 것들은 그때 쓰면 되겠네. 못 낳으면 셋째까지 낳는 거야. 네 시어머니처럼. 라고 하시더군요. 속삭여서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저는 남편과 어머님이 들을 수 있도록 네? 어머님처럼 아들 못 낳으면 둘째 셋째까지 낳으라고요? 하자 남편은 질색을 하며 아버님을 저에게서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제가 분명 말했잖아요. 이 사람 몸 약하다고요. 하나도 겨우 낳는 건데. 하고 남편이 아버님에게 짜증 섞인 말투로 말하니까 아버님은 누가 몸 약한 마누라 얻으래? 너도 나처럼 애 넷도 거뜬히 낳는 건강한 마누라 어찌 그랬어?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이 아버님의 머리채를 잡고 이 양반아, 애 넷을 거뜬히 낳는 여자가 세상에 어딨어. 세상 천지에 없어. 하며 화를 내셨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님도 시댁 구박에 어쩔 수 없이 애를 그렇게까지 낳으셨다고 해요. 그걸 참고 살아줬더니 며느리에게까지 간다며 어머님은 원통해 하셨죠. 남편과 어머님은 각자의 방식으로 저를 위로해줬고 아버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도 제게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그게 제발 진심이길 바랬는데 저희 딸 태어나고 아버님은 한 번 더 제 가슴에 못을 박으시더라고요. 딸이 이유식 할 때쯤에 너무 잘 먹어서 저는 이유식 만드느라 하루가 다 갔어요. 좋은 유기농 재료 사서 다양한 배합으로 이유식을 먹였죠. 그런데 얼려놓은 이유식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더군요. 아무래도 첫 육아고 이유식까지 하다 보니 제가 정신이 없어서 착각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이 저희 아기 이유식을 시댁에서 드시고 계셨죠.
아버님, 그거 저희 아기 이유식 아닌가요? 아버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하셨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왜 아기 먹을 걸 드시냐고 했죠. 죽 대용으로 먹는 거지. 아니 그놈 쩝쩝거리는 게 얄밉잖아. 지만 입이야? 제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그걸로도 모자라 아들도 아닌 게 먹성은 좋아서 어떡해. 나중에 남동생 태어나면 다 뺏어 먹겠다. 미리미리 교육해야지. 하며 저희 애를 흘겨보시더군요. 분명 둘째는 없다고 했는데 그러는 것도 화가 나고 아기 이유식까지 빼돌린 걸 알자 저도 이성의 끈이란 게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먼저 결혼한 제 친구들 말 들어보면 남아선호 사상은 없어진 지 오래고 시아버지께서 귀한 손녀딸 애지중지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애지중지는커녕 남처럼 대하는 시아버님의 행동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목소리로 아버님! 하고 소리쳤어요. 아버님은 깜짝 놀라 먹던 이유식의 사례가 들렸죠. 저는 울며불며 식구들 다 불러 모아 아버님이 한 짓을 고자질했습니다. 제가 이혼하고 싶다고 하자 아버님은 그 정도 일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어머님은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이유식, 나가!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을 오해하고는 엄마,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남편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며 아버님을 질질 끌다시피 하며 끌어냈습니다. 이 화상아, 먹을 게 없어서 애 걸 뺏어 먹어? 아버님은 그 길로 시댁에서 쫓겨나서 혼자 방을 구하셔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쉽게 바뀔 인간이 아니라고 아예 상대를 하지 말라고 하셨죠. 남편도 평소 같으면 중재를 좀 나섰을 텐데 저와 아기 관련 일이니 아예 나서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이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자 저는 아버지 같은 아버지 되기 싫어요 하며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님은 딸들도 지 아빠 진절머리 나서 도망갔는데 며느리인 저까지 잃을 수 없다고 제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들어보니 아버님은 저희 시누이들 어렸을 때도 먹을 거 빼앗아 먹고 진상짓을 하셨다 해요. 왜 시누이들이 별로 연락이 없는지 그 마음을 알 것만 같았습니다. 아마 저희 시아버지 같은 사람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네요. 손녀딸 이유식 훔쳐먹는 시아버지 있으면 제게도 공유해 주세요. 저는 세상 시아버님들이 모두 며느리 예뻐하신다고 하길래 결혼할 때 좀 기대했었는데요. 앙숙처럼 지내서 참 씁쓸했어요. 대신 어머님이랑은 잘 지내고 있네요. 그걸로 만족해야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 생기면 후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식탐이 저 정도로 심한 사람들이 있나 보네요. 가끔 남편의 식탐, 시댁 식구들의 식탐 때문에 이혼했다는 사연과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생각보다 심각한 식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식구들 다 같이 응징해야죠. 시아버지의 식탐이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절제를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새끼는 죽방을 맞아야지.